자, 수험생 여러분, 이제 비권력적 행정작용 나갈 차례죠. 비권력적 행정작용은 우리 그 행정법 총론 부분에서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 다른 단원, 지금까지 뭐 우리가 전에 했었던 그 행정행위라는 단원에 비하면은, 어려움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단원이 좀 몇 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일권의 막바지 부분이고, 이 단원이 끝나면은 이제 중종반 부분으로 행정법이 치닫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권력적 행정작용 해가지고요. 공법상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법상 계약의 의 한번 읽어보죠.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 주체가 맺는 계약을 일컬어 우리는 행정계약이다라고 불러요. 행정 주체가 맺는 계약이 행정계약인데 행정계약은 다시 둘로 나눠지죠. 공법상 계약.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법상 계약.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사법상 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 주체의 국고작용이 되는 거죠. 이건 관리 작용이 되고 이건 국고 작용이 돼요. 따라서 여기서 분쟁이 발생하면 무슨 소송을 하겠어요? 당사자 소송 하겠죠. 당사자 소송. 이쪽에서 분쟁 발생하면 무슨 소송 가겠어요? 민사 소송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 주체가 맺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공법상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 당사자 사이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계약은 혼자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복수 당사자 사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것은 뭐예요? 혼자 하는 약속이 있어요. 혼자 하는 약속을 우리는 확약이다 이렇게 부르죠. 확약이다. 혼자 하는 약속. 이건 복수 당사자 약속인데 쌍방행위다라고 부르죠. 복수 당사자 사이 약속이기 때문에 쌍방행위입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청약과 승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약, 약속을 요청하는 거죠. 제가 당신한테 이렇게 계약을 맺고 싶은데 계약을 요청하니 계약 좀 승낙해 주세요. 그래서 상대 측이 네 하고 승낙하게 되면은 그로서 공법상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일방 의사에 흠결이 있다면 공법상 계약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여기서 쌍방적 행정행위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쌍방행위, 그다음에 쌍방적 행정행위를 구분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구분했느냐면은 저기 앞에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구분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책 지명이 555쪽을 보시게 되면은 쌍방적 행정행위랑 구분을 표를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죠. 자, 표를 보니까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작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비권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쌍방적 행정행위는 행정행위 때문에 권력적 작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은 상대방 의사 표시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일방 의사가 없으면 성립할 수가 없다.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요. 쌍방적 행정행위는 상대방 의사 표시가 없어도 행정행위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 행정행위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죠. 효력에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왜? 비권력적 작용이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동의하고 합의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러한 것만 가지고 이미 정당성이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쌍방적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복수 당사자 사이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 방향의
의사 표시의 합치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죠. 항상 계약은 반대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 당신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당신 물건을 구입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그 값을 받고 내가 물건을 팔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계약은 반대 방향인데 같은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방향. 같은 방향에 뭐가 있느냐? 바로 합동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합동행위, 여러분들 우리 하고 왔죠, 이것도. 합성행위, 합동행위 이미 하고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합성행위는 같은 방향인데 각기 다른 의사를 합쳐 하나로 만들었죠. 각기 다른 의사를 하나 합쳐. 그래서 우리가 선거 같은 거, 선생님이 합성사진을 생각하라 이랬어요. 합동행위는 같은 의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모여 하나의 조합 설립 같은 것이 바로 합동행위가 된다 이랬습니다. 자, 반대 방향에 뭐냐? 의사 표시의 합치입니다. 의사 표시의 합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따라서 공법상 계약은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됩니다. 왜? 의사표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어쨌다고요? 합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따라서 합치기 때문에 일방적 작용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에 비권력적 작용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은 이 말을 그대로 다 연결시키면 공법상 계약의 개념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 사이에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55쪽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과 자유성, 장점과 문제점이 나옵니다. 공법상 계약은 장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장점들은 무엇에 비교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느냐? 행정행위와 비교해서입니다. 행정행위와 비교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더라는 건데요. 첫 번째,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적응하여 탄력적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행정행위는 행정 주체가 국민한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거죠.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약은요, 계약이잖아, 계약. 계약이니까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해냅니다. 그래서 상대방 사정에 가장 적정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불분명할 때 해결이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교섭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계약 내용을 이해시킬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쟁송 건수가 줄어요. 왜겠습니까? 상대방과 이미 협의가 있고 또 상대방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쟁송 건수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신속한 행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뭐 이런 장점이 있겠어요. 다 모두 행정행위와 비교해 볼 때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단점입니다. 행정주체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주체랑 국민 사이에 지금 무슨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까?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근데 행정청이 좀 우월한 지위에 서서 국민한테 명령 강제 식의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은근 살짝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보여주겠죠. 이번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2번이 뭐냐? 일단 넘어가 봅니다. 지금 1번 그의 문제점,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이 바로 4번 문제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불평등 계약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올라갈게요. 3번, 행정권이 약체화될 우려가 있다. 이건 또 뭐냐? 여러분들, 행정권이 국민한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이 세게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도장 안 찍어줄 거예요 라고 쭉 국민이 뻗어버리면은요, 국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도장을 받아내기 위해서 오히려 행정권이 약체화될 우려도 있더라 이런 말들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문제점은 뭐냐? 헌법상의 평등원칙 침해 우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공법상 계약은요, 행정주체랑 국민 사이에 예컨대 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칩시다. 둘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타결된 그런 계약안이 마련이 되는 건데, 김씨라는 사람이
뭐 협상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김 씨는 행정 주체랑 아주 좋은 그런 유리한 형식과 유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A라는 계약이 맺어졌다 쳐요. 근데 행정 주체가 이 씨랑 계약을 맺는데 이 씨는 김 씨만큼 협상력이 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 씨보다 좀 불리한 형식과 내용의 B라는 계약이 맺어질 수도 있더라 이거죠. 자, 박 씨라는 사람은 근데 그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라는, D라는 이렇게 협상력 여하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우려된다는 겁니까? 헌법상의 평등 원칙이 깨질 우려도 있더라. 지금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 자기구속의 법리 생각나십니까? 자기구속의 법리 어디서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저 앞에 평등과 행정규칙이 만날 때 그 부분에서 배웠죠? 평등과 행정규칙이 만나게 되면은 자기구속의 법리가 탄생한다 이랬는데요. 이러한 자기구속의 법리를 재량준칙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도 적용하자는 겁니까? 바로 이에 공법상 계약에도 적용을 하자라는 거죠. 공법상 계약에도 적용하자. 그래서 자기구속의 법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장점과 문제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공법상 계약은 자유로운가? 공법상 계약은 자유롭지 못한가? 즉, 자유로운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법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가? 이런 말이에요. 법의 근거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부정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토마이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 앞에서 독일 행정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독일 행정법은 어땠어요? 독일 행정법은 권력관계와 국고관계로만 국가작용을 생각했었지 관리작용이라는 그 가운데 국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작용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오토마이어가 그러한 국가학파의 창시잖아요. 오토마이어 같은 사람은 관리작용의 대표적인 바로 공법상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인정할 수 없어 이랬어요.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독일법은 부정했다 이랬지만 최근에는 근거 없이도 자유롭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독일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왜 법적 근거 없이 공법상 계약은 가능한가? 법적 근거 불효 이런 말이죠. 왜 가능한가인데 그 이유는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작용이다라는 점이에요. 그죠? 권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은 상대방이 이미 뭘 했습니까? 상대방이 이미 동의를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은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 견해가 되겠습니다. 물론 독일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3번 그 밑에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은 선택적 가능성이 있는가? 즉 행정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을 계약의 형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느냐? 우리 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행위 가름하여라고 되어 있죠. 공법상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는 아예 명문으로 당연히 가능하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명문으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 인정하자라는 그런 추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영역에서 좀 이런 것들이 잘 가능하냐면은 부간부 행정행위 라거나 혹은 재량적 영역 이런 부분에서 공법상 계약이 좀 가능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성질상 아무래도 성질상 어딘 좀 곤란하겠어요? 일부 조세행정이라거나 일부 경찰행정이라거나 이러한 행정 영역에서는 좀 곤란할 것입니다. 그죠? 자, 페이지 557쪽 보면 다시 행정행위랑 공법상 계약을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스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미리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는 하자가 있으면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죠. 왜냐하면 행정은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법상 계약은 여러분들 공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처분이 아니죠. 따라서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밖에 안 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별표 때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쟁송 형식. 행정인은 항고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참여 협력, 행정은 단독행위다.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은 쌍방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각국의 유형입니다. 557쪽. 자, 그래서 먼저 프랑스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각국의 유형은 중요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법상 계약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단어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데 각국의 유형까지 출제가 되겠습니까? 자, 프랑스는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는 어디 있느냐? 3번인데요. 행정계약 범위는 밑줄 그으세요. 상당히 넓은 편으로 공영무와 관련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공영무와 관련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행정법은 어떻게 성립됐어요? 물론 블랑코 판결에 의해서 성립이 됐습니다. 이때 프랑스 행정법학 범위가 결정됐죠. 공영무와 관련된 것은 바로 행정법학 영역이 되어 있죠. 그때부터. 그래서 공법상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법상 계약도 공영무와 관련된 것들은 다 이제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읽어봅니다. 공영무와 관련된 경우 공법상 계약은 물론이고 독일에서 행정행위로 보는 공기업 특허, 그 다음에 공물 사용 특허, 공유수면 매립 면허 이런 것도 이제 공법상 계약으로 봐요. 그 다음에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공공토목공사 계약, 납품계약, 운송계약 이런 것까지도 다 공법상 계약으로 다 여기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 행정계약은 아주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은 인정했었어요, 안 했어요? 아까도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 인정하지 않았다 이랬죠. 자, 독일에서는 국고학설의 영향으로 공법상 계약을 어떻게 취급했대요? 서자 취급했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자식 취급했다 이런 말입니다. 얘는 우리 새끼 아니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인정을 안 했었다가 최근에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아주 범위가 좁죠. 아주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행정법이 바로 독일 행정법이잖아요. 독일 행정법이다 보니까 공법상 계약이니 등등등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학자들이 뻘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영미의 정보계약입니다. 영미는 2번 보니까 19세기 후반부터 행정기능 확대에 따라 정보계약에 대해서 프랑스 행정계약과 유사한 표준조항을 도입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준조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표준조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표준조항이 뭐냐? 부합계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합계약. 좀 이따가 나올 용어인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부합계약. 여러분들이 쌤카페 가입을 하셨습니까? 쌤카페 어떻게 가셔야 돼요? 다음 들어가셔서 김용철 행정법 교실 이렇게 치면은 이제 딱 뜨죠? 그리고 이제, 아이디 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 그 다음에, 비번 확인. 그러고 나서 약관이 쭉 떠요. 약관이 쭉 뜨면 이제 동의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동의에 클릭해야만 이제 다음 누르면은 이제 빼기 멋은 이렇게 나와요. 혹은 이제 어떤 카페는 보이는 대로 쓰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약관이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누를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약관 중에 일부를 내가 고치고 싶어요. 약관이 마음에 드는데 다 마음에 드는데 딱 한 조문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때 약관 내용을 내가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어떤 자유만 주어져 있습니까? 이 약관에 동의할 것이냐 동의하지 않을 것이냐의 자유만 주어져 있을 뿐이지 내가 약관 내용을 고치거나 제정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계약을 우리는 부합계약이라고 불러요. 부합계약은 뭐겠습니까? 이미 계약 내용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사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계약 내용 형성의 자유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계약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계약 내용에 내가 따를 것이냐 여부만 정할 수 있을 뿐이지 계약 내용을 내가 형성할 수는 없다. 이 바로 사적 자체가 없는 바로 부합계약이고요. 이미 어쨌다는 거예요. 이미
계약 조항이 표준화되어 있다 이런 말이고요. 이 말 자체가 지금 뭘 뜻하는 겁니까? 공법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공법적이다, 사적 자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영미가 표준 조항을 도입하여라고 돼 있죠. 정부가 계약을 맺을 때는 이 조항에 따라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계약 내용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부의 계약은 다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법적이고요. 이러한 계약 형식이 영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영미 계약은 정부 계약은 이제 공법상 계약이 아주 넓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보니까 프랑스는 범위가 넓다, 독일은 인정하지 않았다가 축은 서자 취급하고 있다. 영미는 표준 조항 도입으로 공법상 계약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공법상 계약의 요건입니다. 공법상 계약의 요건,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잘 따르겠죠? 자, 법원입니다. 법원. 일단 공법상 계약은 일반법이 없어요. 법원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 사무처리 규칙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법상 계약의 종류 들어갑시다. 자, 공법상 계약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알아두셔야 되니까 표시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정주체끼리 공법상 계약이 있고요. 두 번째, 행정주체와 사인 간 공법상 계약이 있고요. 세 번째, 사인과 사인끼리 공법상 계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행정주체와 행정주체, 그 다음에 자 쓸게요. 아무래도 쓰는 게 좀 낫죠? 자, 행정주체 대 행정주체 와의 공법상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공법상 계약이 있고, 세 번째, 사인 대 사인 사이의 공법상 계약이 있더라. 지금 이런 말이죠. 자, 이게 가장 문제가 안 됩니다. 행정주체와 행정주체끼리의 공법상 계약은 말이죠. 자유롭게 언제든 필요하면 규제 크게 없이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주체끼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도로관리협정. 인천시하고 서울시가 경계를 갖고 있는 도로가 하나 있다. 이 도로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 도로관리 협정을 맺고 있는 거죠. 맺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서울시 사이에 경계가 있는 하천이 있더라. 이때 하천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하천관리 협정 역시 인천시와 서울시 사이에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주체끼리 관계인데, 저기 지방 내려가니까 전라북도하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하고 그 다음에 대전시가 3개 시도가 모여가지고요. 용담댐 수질관리 협정을 맺더라고요. 용담댐 물을 3개 시도가 먹는다네요. 그래서 3개 시도가 수질관리 협정을 맺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주체와 행정주체끼리 관계가 되겠고요.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두 번째 것이죠. 행정주체와 사인. 세 번째가 사인과 사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좀 되는 거고,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겁니다. 일반적인 유형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유형이 있느냐? 책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책을 보니까 특별행정법 관계 설정 합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죠. 지원 입대, 어떤 입대? 지원 입대. 우리 이제 장교 같은 분들, 내지는 하사관 같은 분들, 이분들이 국가랑 계약을 맺고 입대를 하십니다.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서울시립 무용단, 서울시립 합창단, 관현악단, 국악단 이런 분들이 바로 계약을 맺고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조물 이용관계 설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공립 학교 학생들 이런 경우가 행정법 관계 설정이 되면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국가랑. 두 번째, 임의적 공용 부담이 있습니다. 자, 이 말 조심해야 돼요. 공용 부담은 말이에요. 공용 부담은 국가가 공공의 필요 때문에 국민에게 뭔가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필요 때문에 이거 좀 필요해. 너 땅 좀 뺏어야겠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용 부담입니다. 근데 공용 부담 앞에는 주로 강제적 혹은 일방적이라는 말이 붙어야겠죠? 강제로 뺏겠다 이런 말이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임의적이란 말이 붙었어요. 그거 뭐야? 뺏길 수도 있다 이런 말? 예. 그래서 임의적 공용부담은 자진해서 기증한다, 기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개인이 사유지를 도로나 공원 부지로 제공하는 게, 내가 땅 드릴 테니 이 땅 도로로만 사용하세요.
공원 부지로만 사용하세요. 혹은 뭐 학교 용지를 제공한다거나 문화재를 기증한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왜 그 계약을 맺을까? 자,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입니다. 여기 이제 김씨의 땅이고 여기는 이씨의 땅입니다. 근데 이제 김씨가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씨가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문을 여기다 서로 냈죠. 그리고 이제 문이 앞에밖에 없으니까 서로 불편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문을 서로 두 개 내고 김씨, 이씨가 합의하에 여기를 도로를 내자. 그래서 여기를 도로를 냈어요. 없는 도로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개인이 만든 사유지를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뭐 행정처에서 봤을 때도 너무 바람직한 그런 일이죠. 도로가 생겼으니까. 근데 이 도로가 지금 김씨 땅, 이씨 땅인데요. 세금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만큼에 대해서. 야, 이거 세금 나오는데 이거 국가 줘버리자. 국가한테 기증하면은 우리 세금 안 나오고 도로로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김씨 씨가 이 땅을 국가한테 줘버렸습니다. 기증했어요. 계약을 안 맺고. 그랬더니 국가는 없는 땅이 생긴 거예요. 없는 땅이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도로로 행정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지 도로로 행정계획이 잡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는 땅 생겼고 도로 꼭 사용할 필요는 없고 어찌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뭐 박씨라는 사람이 땅을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씨라는 사람이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철조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박씨 땅이자든지. 그리고 여기다가 개를 키워버립니다. 자, 그러면 김씨하고 이씨가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한테 땅을 줬는데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허사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김씨하고 이씨가 땅 줄 때 어떡합니까? 당신들 국가 우리가 땅 줄 테니 도로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마세요. 계약 맺으십시다. 계약 맺고 드릴 테니 이렇게 도로 뭐 용지를 준다거나 혹은 학교 용지를 준다거나 이때 계약을 맺고 주는 거예요. 오케이? 문화재 기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공법상 보조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조금. 자, 국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주는 돈이 보조금이에요. 국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주는 돈이 보조금입니다. 거기 수출자금 지원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출기업한테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이 돈으로 수출 좀 한번 해볼래? 뭐 이런 것들이 수출자금 지원계약입니다. 단, 계약 맺자 1년에 5억 달러 이상 수출해야 돼요. 이렇게 메꿔주는 것이고. 장학금 계약, 여러분들 학교에서 장학금 받아보셨어요? 국가랑 계약 맺죠? 상위 몇 프로 이내 들어갈 것. 3번은 행정사무 위탁계약이 있습니다.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이 우리는 우체국 없는 곳에 개인이 우체국 짓고 우체국장 해먹는 거다. 이렇게 배웠죠. 공무수탁 사인이죠. 개인이 우체국 짓고 우체국장 해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체국장님한테 뭘 부탁해야겠어요? 이제 최신 행정 업무를 부탁해야겠죠. 혹은 사립학교가 설립됐다. 사립학교 학생들 모집하면 이제 교육행정 업무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주체와 행정주체끼리의 네 가지 유형의 공법상 계약입니다. 네 가지 유형 다시 한번 해봅니다. 1번이 뭐였어요? 특별 행정법 관계 설정 합의. 2번이 뭐였어요? 임의적 공용 부담입니다. 4번째가 공법상 보조금 지급 계약. 4번이 행정사무 위탁 계약입니다. 오케이, 안 보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인과 사인끼리 공법상 계약이 문제다 이랬었죠. 사인과 사인끼리 어떻게 공법상 계약이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사인과 사인끼리는 공법상 계약이 없죠. 사인과 사인끼리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사법상 계약인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있다는 거죠. 있다. 뭐가 있느냐? 토지 수용 협의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토지 수용 협의가 있습니다. 땅을 김씨 땅, 이씨 땅, 박씨 땅, 최씨 땅, 땅이 있는데 땅에 도로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도로를 내요. 그럼 이제 누가 토지 소유자와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 땅 주인. 그 다음에 그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여러분들 공모수탁 사인이잖아. 그지? 공모수탁 사인. 둘 사이 토지 수용 협의에 들어갑니다. 자, 평당 2만 원 주세요. 아니야, 1만 원밖에 못 줘. 2만 원 주세요. 1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좋아요, 우리 평당 15,000원 합시다요. 그래, 평당 15,000원 하자고 라고 토지 수용 협의를 하게 되면 누구와 누구끼리?
공무수탁 사인과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사인과 사인끼리 협의라는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토지 수용이라는 공법적 효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공법상의 계약이다라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태도인데 조심하세요. 토지 수용 협의에 대해서 사인과 사인끼리의 공법상 계약이라는 게 다설인데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어떻게 봐요? 돈 주고 땅 샀다. 돈 주고 땅 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다툼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토지 수용 협의 공법상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이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칠판 한번 지우고요. 지금 뭐까지 했어요? 행정주체 대 행정주체, 행정주체 사인, 사인과 사인끼리 공법상 계약의 종류까지 살펴봤죠? 살펴봤고요. 칠판 한번 싹 지우고 우리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그 다음에 분쟁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우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559쪽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입니다. 먼저 실체법적 특수성입니다. 중요하니까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에 대한 별표 때려 놓으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단원이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오면 여기다. 나오면 여기다. 첫 번째 실체법적 특수성의 법적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적합할 것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 여러분들 공법상 계약이 당사자끼리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그렇지만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사적 자치가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죠.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가 제한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법상이야. 그 다음에 내용인데요. 공법상 계약의 내용. 끄트머리 뭐라고 됐습니까? 한문으로 부합계약이다. 아까 우리 부합계약 설명드렸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은 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법상 계약은 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넘어가세요. 절차나 형식입니다. 공법상 계약의 체결에 대한 일반법은 없다. 일반법은 없다. 공법상 일반법 없다고 했어요. 아까. 자, 그러나 공법상 계약은 주로 문서로 해야 할 것이다. 자, 4번 공법상 계약의 하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공법상 계약의 하자는 하자가 있을 때 그 효과는 유효 또는 무효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공정력이 없다라고 했죠.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공법상 계약은 없어요. 따라서 하자가 있으면 유효 아니면 무효일 뿐이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공법상 계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법상 계약은 뭐가 없어요? 취소 소송이 없습니다. 취소 소송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행상의 문제라고 되어 있죠.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행정주체 갑과 김 씨가 공법상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 계약을 그대로 준수하기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이 계약을 바꾸거나 혹은 해제해야 할 그럴 필요가 생겼다 이런 말이죠. 이때 행정주체 측은 그를 이유로 사정 변경이 발생했으니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과 유관한 관련 있는 그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물론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변경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대 측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인 변경이나 해지 등 할 수가 없어요. 뭐만 할 수 있느냐면 신청할 수는 있어요.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자, 사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때하고 다르니까 이제 공법상 계약을 변경해야 한단 말입니다. 공법상 계약 좀 이제 해제해야 된단 말입니다. 라고 신청할 수만 있습니다. 단 공익과 무관시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과 무관할 때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냐면, 공익과 무관한 경우냐면은, 국공립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국공립 학교 학생, 아까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국공립 학교
공법상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자퇴하는 경우는 공익과 상관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법상 계약을 해제하고 나 안 해. 학교 안 다녀. 라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공법상 계약의 해제는 공계약의 해제는 사법상, 민법상 계약의 해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까? 적용하지 않는 겁니까?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공법상 계약의 해제 규정은 민법상 계약의 해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요? 왜냐? 민법상 계약은요, 양측 누구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선언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법상 계약은 일방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주체만 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의 해제 규정은 민법 계약의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권력성이라고 돼 있죠.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작용이기 때문에 권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당근 없겠죠. 비권력적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전 대행의 제한 이렇게 돼 있는데 공법상 계약은 함부로 대행하거나 이전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겠죠? 내가 국공립학교 합격하고 친구를 대신 뭐 학교에 보낸다라거나 내가 국가랑 지원 입대하기로 계약 맺고 친구를 대신 보낸다라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전 대행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절차법적 특수성입니다.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자력 집행이 안 된다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상대 측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양반이 계약을 불이행하더라 이거죠. 이렇게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행정청이 강제를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선생님이 이 앞단원까지 그림을 그릴 때 행정청 갑과 김씨를 이렇게 그렸어요. 수직적 관계로 그렸죠. 갑이 A한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그리고 대등하게 그리죠. 왜? 권력적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대등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이행했다라고 해서 갑이 행정청이 국민을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공법상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분쟁이 발생하면은 쟁송으로 가야겠죠. 이때 쟁송이 바로 무슨 쟁송이냐면 당사자 쟁송이 되는 거죠. 관리 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 쟁송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판례들이 있느냐? 서울 시립 무용 단원이 해촉이 되었어요. 잘렸습니다. 단원이 잘렸습니다. 광주 시립 합창 단원이 잘렸습니다. 전라북도 공중보건의가 역시 해촉이 됐어요. 해촉은 여러분들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왜요? 이 양반들의 임용 자체가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공법상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해촉되었기 때문에 해촉이 행정처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이에 대해서 분쟁을 가하고자 한다면은 항고소송을 통해서 계약 해촉을 따질 수가 없고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겁니까?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판례태도인데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출제가 참 많이 되었죠.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시는 거, 일반 공무원이 되시는 것과 계약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지방 전문직 공무원 사이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 임용 자체가 행정행위고 특허란 말이에요. 그죠?
이 양반들은 전문직 공무원이 채용되어 것이 공법상 계약일 뿐이란 말이에요.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일 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잘리는 것은 징계입니다. 이건 행정처분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쪽은 여러분들 해촉 이렇게 불러요. 해촉,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쪽은 징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쪽은 행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겠어요? 항고소송으로 구제를 받는데 이쪽은 어떻게 해요?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둘 다 무엇이면 틀림없어요. 둘 다 공무원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느냐? 예, 지방공무원법은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법상 계약인데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 펴보세요. 비권력적작용 554쪽부터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행정주체의 계약인 행정계약 속에는 공법상 계약도 있고 사법상 계약도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관리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 그 다음에 사법상 계약은 민사로 가게 됩니다. 민사로. 그 다음에 복수당사자 사이에 이랬죠. 쌍방행위입니다. 따라서 일방 의사의 흠결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성립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쌍방적 행정행위랑 우리가 비교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에 이랬죠. 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인 합동행위랑 구분이 되겠고요. 의사표시에 이랬습니다. 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합치입니다. 비권력적 작용을 말하는 거죠. 공법상 계약의 장점과 단점 살펴봤는데 중요한 부분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고요. 다만 헌법상 평등 원칙이 깨질 우려가 있다라는 거, 자기 구속의 법리를 확대 적용하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공법상 계약은 자유롭다, 법의 근거 없이 가능하다라고 봅니까? 법의 근거 없이 자유롭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비권력적 작용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종래 오토마이가 부정한 적이 있었어요. 자, 행정행위 대신 공법상 계약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독일은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는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랬고요. 그러나 성질상 어떤 것은 좀 곤란하다라고 했어요. 바로 예, 성질상 일부 경찰 행정이라거나 혹은 뭐 조세행정 이런 것들이 좀 곤란할 것이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각국 유형에서 프랑스 범위가 넓다 이랬고 독일 인정하지 않았다가 최근 서자 취급하고 있다 이랬고요. 영미는 최근 표준 조항을 도입했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다음 공법상 계약의 법원에서 일반법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찾아볼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그 다음에 계약 사무처리 규정 등이 있었습니다. 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행정주체끼리, 그 다음에 행정주체, 사인.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과 사인이 있었는데 행정주체와 행정주체끼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주체와 사인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안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 첫 번째, 공법상 특별행정법 관계 설정 합의. 두 번째가 임의적 공용부담. 세 번째가 공법상 보조금 지급계약. 네 번째가 행정사무 위탁계약.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죠. 자, 사인과 사인끼리 공법상 계약이 있습니까? 딱 하나가 있죠. 바로 토지 수용 협의인데 판례는 어떻게 봅니까? 판례는 그걸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인데 중요한 거 법적 합성, 사적 자체가 제한된다. 내용은 어떤 경우가 많다? 부합 계약인 경우가 많다. 절차 형식 일반법 없지만 주로 문서로 해야 한다. 계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무효만 있지 취소할 수 있는 공법상 계약은 없다. 왜?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공법상 계약은 없다. 이행상의 문제, 사정이 변경됐을 때 행정주체 측은 일방적으로 변경,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 측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공법상 계약의 해제는 민법상 계약 해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 비권력적 작용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공정력적인 힘이 없다. 그다음에 이행, 대행, 이전 대행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차법적 특성에서 상대측이 의무를 불이행했다 하더라도 강제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강제로 행사할 수 없다 이랬고요. 그다음에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립무용단은 광주시립합창단은 공중보건의가 잘렸을 때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라 이랬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하고 전문직 공무원하고 비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전문직 공무원은 여러분들 해촉당할 때 이거 아니라는 것, 행정절차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 당사자 소송이라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공법상 계약 문제가, 지금 우리 책에 두 문제가 나와 있죠. 561쪽 문제 보니까, 공법상 계약 특질 틀린 건 물었습니다. 1번.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민법처럼 원칙상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2번 공법상 계약은 공정력이 없다. 오케이. 3번 서울시립무용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 오케이. 그 단원 해촉은 어떻게 다퉈라라고 했어요?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다퉈라 이랬습니다. 3번이 틀렸군요. 4번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행정주체는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누구는? 행정주체는 이랬죠. 오케이 말입니다. 563쪽입니다. 공법상 계약 특수성 해당될 수 없는 건 물었죠. 1번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 오케이고 2번 행정주체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아닙니다. 강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2번 틀렸네요. 3번 행정주체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4번 공법상 계약은 부합 계약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5번에 공법상 계약에는 민법상 계약 해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예. 따라서 정답은 2번 선택지가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법상 계약이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공법상 합동행위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